맛과 향을 첨가한 전자담배가 미청소년들 사이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LA 지역에서 캠핑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지역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각종 범죄까지 우려되자 당국이 캠핑카 주차를 규제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한 요양원의 간병인이 누워있는 70대 노인에게 물건을 던지며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농약 성분을 먹는 챌린지가 유행해 논란입니다.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무분별한 챌린지 유행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육아와 관련한 콘텐츠로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미국의 여성 유튜버가 자신의 어린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이들은 구출 당시 영양실조 상태에서 손발이 묶여있던 흔적까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 과열됐던 고용시장이 진정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달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8월 실업률은 전월 대비 0.3%포인트 오른 3.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2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신규 일자리는 예상보다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8만 7천 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가 늘었는데도 실업률이 상승한 건 물가 상승 때문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구직 활동에 뛰어든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자신이 취임했을 당시 실업률이 6.3%였다면서 재임 기간 동안 코로나로 잃었던 일자리를 모두 회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Unemployment, the unemployment rate has been below 14% for the last 19 months, the longest stretch in over 50 years. 이날 노동부는 6월과 7월에 발표했던 고용 지표를 기존 수치보다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신규 고용 증가는 기존 18만 5천 개에서 10만 5천 개로, 7월은 기존 18만 7천 개에서 15만 7천 개로 줄었습니다. 실업률은 높아지는 가운데 일자리 증가폭과 임금 상승률은 둔화했는데 이는 미국의 고용시장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대량 해고 없이 고용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가 확인된 만큼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추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 거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이달 금리를 동결한 뒤 11월에 마지막으로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피우고 있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는 미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한 청소년만 2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학교와 부모의 눈을 속이기 위한 학용품 모양의 전자담배까지 출시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심각성을 이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형형색색의 독특한 디자인이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과일 맛의 가양 담배입니다. 망고와 딸기, 그리고 포도맛 등 친숙한 맛으로 흡연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특유의 담배 냄새도 나지 않아 학생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는 급기야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I mean, in general, like a lot of people at the school do. So I know a couple people. 진짜 심각해요. 뭐 거의 남자애들은 다 하고요, 화장실에서. 여자애들도 많이 화장실에서 많이 펴요. 그 학교에서도 화장실에서 막 그 담배 피는 거 그 걸려가지고 뭐 학생들 다
막 혼나고 막 그랬어요. CDC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사용한 미국 중고등학생 수는 지난해에만 무려 255만 명 이상에 달하면서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양담배가 몸에 덜 해로울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가양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중독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금연만 더 어려울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불법적으로 제작되는 가양담배는 니코틴뿐만 아니라 정체모를 합성 첨가물도 함유돼 발암 물질과 각종 질환을 유발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약과 같은 다른 위험 약물로 쉽게 빠지게 만듭니다. The flavors are geared towards children, and anything that you start or introduce in childhood is going to be addictive. You don't know what products you are putting in your body. You don't know if there are contaminants in it. And if you don't know what you're putting in your body, we as physicians and nurses may not know how to treat you in an emergency situation.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그리고 매사추세츠주 등 일부 주에서는 가양담배를 제한하고 있지만 불법 유통과 판매를 완전히 단속하기란 쉽지가 않을 뿐더러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온라인이나 지인을 통해 가양담배를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Well, they get it from anywhere. You can get it anywhere. A lot of people buy it from a lot of places. There's probably just kids in school that sell it to other kids. I don't know where they get it from though. 심지어 최근에는 형광펜이나 볼펜 모양 등 학용품과 매우 유사하게 제작된 전자담배까지 출시되면서 청소년들은 학교와 부모의 눈을 피해 더 쉽게 전자담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문제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다가올 청소년들의 더 큰 건강 위험과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LA에서 수십만 달러 상당의 도난품이 길거리에서 판매되다 적발됐습니다. LA 경찰국과 소매절도 범죄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LA 다운타운에서 20만 달러 상당의 도난품을 판매하던 파노라마시티 출신의 47세 남성과 43세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LA 지역의 빅토리아 시크릿 매장과 CBS 매장에서 훔친 속옷과 의류, 그리고 화장품, 약품 등을 길거리에서 가판대를 열고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총 13,906개의 도난 물품을 회수했으며 소매 가치는 19만 8천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 같은 작물업자들은 강도들로부터 훔친 물건을 구입한 뒤 온라인이나 길거리에서 재판매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은 자신이 불법적으로 도난된 물품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급증한 절도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불법 판매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LA에서 캠핑카인 RV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레이시 박 LA시 의원은 최근 주거용 RV가 크게 늘면서 공중보건복지와 지역 커뮤니티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학교나 주택가 공원 주변에 RV 주차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법안을 통해 최근 RV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도로나 배수구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해 비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주차 공간을 점유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많은 노숙자들이 RV를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약물 중독이나 범죄, 화재 위험 등 각종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RV의 주차를 제한하는 대신 RV 이용자들에게 적합한 주거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당국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간병인이 자신이 돌보던 70대 노인에게 폭행을 가하다 아들이 설치한 카메라에 포착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신시내티에 거주하는 남성 조슈아 건트는 최근 치매를 앓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시니어 커뮤니티 케어에서 간병인이 지속적으로 폭행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건트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간병인 여성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76세인 건트의 어머니 얼굴에 여러 차례 물건을 던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건트는 6개월 전부터 어머니의 신체 부위에 멍이 생기거나 상처가 나기 시작했고 대소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한 상태가 많았다면서 이 같은 간병인의 폭력이 지속돼 왔고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know in my heart and from what the staff has told me, there are other victims, not just of this aide, but of the administration. 한편 경찰은 노인 학대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인 폭행 등 혐의로 간병인과 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세제 겸 농약으로 쓰이는 붕사를 먹는 챌린지가 유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 매체 헬스데이에 따르면 최근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세제 분말을 이루는 화합물질인 붕사, 영어로는 보락스를 물에 타먹는 행위가 유행처럼 번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챌린지는 붕사를 물에 타먹으면 신체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고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가짜 정보가 퍼지면서 유행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붕사를 섭취하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면서 잘못 섭취할 경우 급성 중독으로 인한 심부전과 장기 손상 등을 초래할 수 있고 메스꺼움과 구토,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챌린지를 전문가와 상담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따라하는 것 자체도 위험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정부가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올려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제 초과 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현재 연 3만 5천 달러에서 5만 5천 달러로 늘려 근로자 36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이 시행될 경우 주당 1,059달러, 연봉으로 5만 5천 달러를 받는 근로자들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면 초과 근무수당으로 시간당 평소 임금의 1.5배를 더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정책은 1차 제안에 대해 6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수정 여부를 결정해 최종안을 다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국의 초과 근무수당 자격 확대는 지난 2019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4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아에 조언을 제공하는 컨텐츠로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던 유튜버가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타주 워싱턴 카운티 경찰은 구독자 250만여 명의 유튜버이자 6명의 자녀를 둔 40대 여성 루비 프랭크와 사업 파트너 조디 힐데브란트를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프랭키의 악행은 12살 아들이 프랭키가 유튜브 촬영을 하던 힐데브란트의 자택에 갇혀있다 탈출해 이웃 주민에게 물과 음식을 달라며 구조 요청을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남루한 모습의 결박 흔적을 발견한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자택에서 프랭키의 아들과 같이 갇혀있던 10살 딸도 추가로 발견해 구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들 남매는 구출 당시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프랭키는 남매가 구출된 집에서 최근까지 유튜브를 촬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프랭키의 자녀 6명 중 4명은 아동관리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황소가 자동차 조수석에 탄 채 이동하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주 노퍽 경찰국은 지난 30일 오전 10시쯤 무게 2,200파운드가 넘는 황소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승용차를 발견하고 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officers received a call reference a car driving into town that had a cow in it. They thought that it was going to be, like a calf, something smaller, something that actually fit inside the vehicle. As a result, the officer performed a traffic stop and addressed some traffic violations that were occurring
with that particular situation. 검거 당시 황소의 주인인 리마이어는 조수석 천장을 없애는 등 개조를 한 포드 중형 세단에 황소를 태운 채 인근 마을 축제에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마이어는 시골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던 일인데 신고를 당해 당황스럽다며 오히려 경찰에 항변했지만 경찰은 소 때문에 차량의 시야가 가려져 있고 적재물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경고한 뒤 귀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해당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하루 만에 1,1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일부 누리꾼은 안전사고나 안전수칙에 대한 주의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등의 반응도 보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 지방에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해 10만 명이 넘게 숨지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이 혼란 속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퍼졌고 일본인 자경단은 조선인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본 자경단의 만행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도쿄 북쪽 사이타마현의 오래된 고택. 100년 전 이 마을 자경단 단장의 손자 다카하시 씨가 나무 상자에 보관해온 수첩을 꺼냅니다. 수첩엔 당시 자경단장이었던 할아버지가 어떻게, 왜 조선인을 살해했는지 빼곡히 기록해놨습니다. 조선인가 이돈이毒を入れるという噂話があった。女子供は特に注意しろと。 관동 대지진 이틀 후 학살을 피해 도쿄에서 도망쳐온 젊은 조선인이 마을 자경단에 붙잡혔습니다. ことをこっちから指名してね、発言しろというようなことをやったって言ってましたね。できなかったってやっぱり韓国の人だから。 창과 도끼, 권총을 든 자경단의 집단 폭력에 20살 간 넘었던 조선인 강대응 씨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살 2달 뒤 일본 경시청이 작성했던 보고자료엔 자경단의 구성과 규모가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自警団の組織化で一番中心になったのは在郷軍人です。この人たちは日清日露戦争、そういう戦争に体験をしている人です。 민단 주최로 열린 100주년 추념식에는 한일의원연맹 소속 일본 의원 몇몇이 참석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인 학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의 주요 인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서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석 일정을 두고 검찰과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검찰 조사가 나들이 소풍 가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틀째 단식 중인 천막에서 지도부 회의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인 4일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이 이 대표 측에 4일 출석을 통보했는데 이에 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정 등을 고려할 때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당일 오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철회 국제공동회의 참석을 위해 오전에만 조사를 받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즉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 수사로 이 대표와 민주당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며 그렇다면 4일 출석은 어렵다는 뜻을 검찰에 다시 전달했습니다. 제가 언제나 조사를 피하지 않는다, 협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날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2시간 조사 요구 자체가 특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각한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변수는 이 대표의 단식입니다. 이 대표는 오는 11일 이후 검찰이 원하는 날짜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 건강이 나빠지면 조사가 한참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기로 한 데 이어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도 홍 장군 관련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홍범도 장군 지우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이 육군사관학교에 세워진 지난 2018년 국방부가 공식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은 시대 상황을 잘 몰라서 생긴 오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해지. 그러니까 소련의 상황을 잘 몰랐던 거야. 우리 강제 이주당하고 막 그런 눈물 나는 걸 잘 몰랐던 건데.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만든 이 영상은 그런데 최근 돌연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정부의 철거 방침에 반대해온 홍범도 평전 작가를 다룬 국방일보 기사도 지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흉상을 드러내기로 한 육군사관학교는 교과과정 개편에도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선택 과목으로 지정한 한국전쟁사와 북한학, 군사전략 3과목을 공통 필수 과목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연일 이념을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발도 계속됐습니다.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하라. 독립운동가 정신계승 시민들이 이어가자.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한 명 변경에 대해 해군이 검토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와는 다른 답을 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장관 결재까지 받은 수사단장에게 군 당국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중앙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꼭 저의 억울함을 잘 규명하고 특히 고 최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단장은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을 찾았습니다. 빨간색 해병대 티셔츠를 입은 예비역 동기들이 함께했습니다. 시민 17,000여 명이 서명한 구속기각 탄원서를 전달한 뒤 박 전 단장의 동기들은 해병대 군가를 부르고 팔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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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이 법원으로 향하는 박 전 단장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문 앞에서 출입이 제지됐습니다. 법원 측은 출입 절차를 거쳐 국방부 영내를 통해 들어가라고 요구했고 박 전 단장 측은 반발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3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진 끝에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을 강제 구인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이상으로 9월 1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